실질적인 수혜는 항공이고 항공이랑 뭐 카지노 정도가 그나마 조금 리오프닝에서는 좀 수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리오프닝의 가장 큰 수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엔터주죠. 엔터주죠.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보다 삼성전자 밑에 단에 있는 소재, 부품, 제조업체들이 더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더 수혜를 많이 볼 거 아니겠어요? 저는 얼마 전에 이런 그 리포트를 좀 봤는데 에코 버블. 그래가지고 네. 그 보내주신 자료잖아요. 그거 봤는데 그 교보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그러니까 결국은 메아리 효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동성이 많이 풀렸는데 거치지는 잘 않고 그런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고 맞아요.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쪽으로의 자꾸 네. 경기도나 네. 스태그플레이션을 네. 생각하지만 여기에서 사실은 더 자산의 버블이 크게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들고 있는 주식이나 이런 거에 대한 한 번의 슈팅이 더 나오지 네. 않겠냐라는 네. 예측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설득력이 있던데 나는. 무슨 얘기를 들어도 다 그런 것 같긴 하더라고요. 요새는 뭘 들으면 이것도 맞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이걸 들으면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원자재 버블이라는 게 지금 경기가 좋아서 수요가 막 원활하게 돌아가서 공급이 딸려서 나오는 그런 버블이 아니라 수요가 많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완전히 딸려가지고서 가격만 막 미친 듯이 뛰어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니켈도 그렇고 뭐 어떤 사유였던 건지 간에 그리고 뭐 미국에서도 뭐 비료 가격이 그렇게 장난 아니게 막 급등을 하고 난리라던데 그다시피 지금은 그런 원자재 버블 이런 버블이 만들어낸 것을 시장에서 그거 더 많이 만들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게 주가 버블이 아니라 그런 원자재를 가지고 버블링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철강이든 뭐든 됐든 간에 다 그런 원자재 버블. 사실 그 원자재 버블이 크게 오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되게 무서운 게 경기 침체가 이게 경기가 너무 좋아가지고서 지금 미국이 지네는 뭐 좀 좋으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자꾸 올리려고 하겠지만 거기만 일단 좋잖아요. 나머지들은 안 좋잖아요. 그런 상태 속에서 미국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긴 하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진짜 금리 만지기가 지금 가장 애매한 시기일 것 같긴 해요.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는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대외 정세로 봤을 때는 좀 애매하단 말이지. 여기서 잘못 건드리면은 정말 자기네도 경기 침체로 갈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도 금리가 올리는 데서 힘든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원자재 버블링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리는 가운데 이게 정말로 소비 심리까지 건드려버리고 물가 올라가고 그러면 사람들이 못 써요. 그러다 보면은 그게 오히려 반대로 치고 들어와서 기업들 실적 저하로 이어지고 내 소득 저하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정말 침체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리포트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버블 생각 이렇게 되는데 정말 그 시점에 투자의 포인트를 잡는 게 그래서 많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자재주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에코 버블은? 아니 근데 실질적으로 원자재주가 좋을 일은 사실은 그러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또 그게 우리가 선반영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지금은 높지만 분명히 꺼질 거를 알기 때문에 네, 맞아요. 끝없이 올라갈 수가 없거든. 이미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시장은. 근데 그거 어디까지 올라간지 모른다라는 거지. 예전에도 보면은 진짜 이 정도 올랐으면은 많이 올라왔다. 근데 거기서 더 올라가면 어머 미쳤다. 근데 더 올라가면 이거 진짠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있잖아요. 그 버블의 순환. 네, 그래서 내가 이 버블에 확신을 들고 내가 마지막에 배팅하는 그 순간이 진짜 버블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시하고 있는데. 저희는 진짜 지금 무시하고 있지. 뭐 유가가 얼마까지 가겠어. 뭐 이러면서. 그죠? 무시하고 있긴 한데 사실 이 모든 그 리스크의 그 원흉이 코로나였었잖아요. 이제 코로나가 사실은 뭐 최근에 스트레스 오미크론이죠. 스트레스. 그게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좀 잡힐 만한 틈에 러시아 문제가 터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러시아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사실 현대 전쟁이 이렇게 길게 가진 잘 않거든요. 사실 현대 전쟁은 그냥 2, 3일이면 끝 아니었었어요. 원래는 진짜. 그랬었는데 지금 거기는 아니더라고요.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 물량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군사 능력의 차이인가? 무기가 구리인가? 거기는? 모르겠어. 왜 이렇게 기네, 진짜. 진짜요. 왜냐면 옛날부터 그랬거든요. 현대전은 2, 3일이면 끝이다. 아니면 정말 우크라이나의 엄청난 저항 의지가 국민이 땅땅 뭉쳐가지고 강할 수도 있고. 아니, 요새 얘기가 보니까 사실 러시아 전쟁이 길어져도 미국은 손해볼 게 별로 없거든요. 미국은 오히려 경쟁자인 러시아의 국력이 소모되는 이 상황이 그러니까.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이제 또 유럽 쪽으로 자기네 이제 이제 가스라든지 뭐든지 이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생기니까. 군수품하고 무기들. 그러니까. 그래서 요새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크라이나 뒤에다가 계속 무기를 대주고 있다고.
그래서 자기 미국의 지원이 없었으면 벌써 총알 바닥나고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도 계속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이거 좋다고 막 일본을 대주고 있는 거라고 막 계속 그러더라고요. 아무튼간에 무기가 별론가 왜 이렇게 빨리 안 끝나나 싶긴 한데 사실 그 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도 계속 민간인들 피해가 너무 심하니까. 그렇죠. 지금 제일 불쌍한 건 전쟁 나면 민간인이 사실 군인보다 더 많이 희생당한다고 하니까. 그럼요. 그래서 민간인들 피해가 너무 심하니까 좀 진짜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그게 빨리 끝나야지만 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원자재 버블링도 끝나고. 근데 오늘 어쨌든 좀 끝날 것처럼 그 어떤 좋은 징조가 보이니까 살짝. 리오프닝주가 좋았잖아요 오늘. 그쵸. 특히 자동차주도. 자동차야 뭐 현대차 그 공장이 그쪽에 있다니까 뭐 그렇다 그쵸. 치고 일단 리오프닝이 좋았죠. 네, 맞아요. 왜냐하면은 그 전쟁 때문에 또 이제 마음대로 그 여행 심리가 사그라들었었는데 그런 심리들이 좀 잘 살아나니까 사는데 그거 아니어도 사실 여행주들은 최근에 기사 보시면 공항에서 뭐 장사진을 치렀다고 그리고 항공권이 오늘이 제일 싸 뭐 이러잖아요. 내일이면 10만 원씩 쑥쑥 올라 막 이러니까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코로나고 뭐고 나 진짜 이번에는 정말 놀러 간다 막 여행 갈 거다 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여행도 요 근처 안 가고 멀리 유럽, 뭐 미국 막 이런 식으로 멀리. 예, 그러니까 그만큼 보복 소비가 이제는 막 이제 여행 그런 쪽으로 가는 건데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실 여행을 당장 가서 여행사들이 막 수익이 엄청나게 좋아지거나 뭐 이럴 것 같지는 사실은 않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행 관련주, 리오프닝 관련주를 하게 되면 그래도 항공주가 가장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보시면 이제 여행사들 계속 좀 감사 보고서도 막 안 좋게 나오는 것들도 있고 뭐 그다음에 증자 뉴스도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그만큼 뭐 오늘 뭐 뉴스 보시면 안철수 뭐라고 불러야 되지? 안철수 뭐 위원장? 인수위 위원장. 그분 뭐 얘기로는 뭐 여행사들 뭐 이렇게 손실난 거 뭐 보존해 준다 뭐 그런 뉴스 아까 뭐 그런 기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마큼 보존해 줄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많이는 못 해주겠지. 자영업자들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그럼 나도 막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해 보면은 도와준다고 하는데 어쨌든간에 뭐 그런 문제들 생각해 본다면 그만큼 여행주들이 피해가 심했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요. 요번에 증자도 하고 이 고비만 잘 넘기면 살아남는 자들은 분명히 수혜를 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항공주들도 마찬가지고 항공주도 아까 말씀드렸죠. 가까운 거리보다는 멀리 가는 쪽이기 때문에 대형 항공사들이 좀 좋을 수가 있겠고 근데 저는 약간 좀 그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좀 있는 게 항공주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기종이라든가 이게 다 한정이 돼 있으니까 이게 몰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여행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될만해 그러면 순식간에 사람들 일을 위해서 모이면서 우후죽순으로 새로운 회사들 생기고 광고해서 여행사는 사실 그렇잖아요. 항공사가 문제지. 맞아요. 그럼 또 금세 경쟁이 치열해지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는 게 왜냐면 예전에는 이제 오프라인 여행사들 짜잘짜잘한 것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문을 닫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온라인 이제 여행사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대형사들이 이제 쫙 이제 해놓고서 제가 볼 때는 예전에 하도 당한 기억에 있어서 쉽게 막 이렇게 접근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 뒤에 뭐 우죽순 들어오든 어쨌든 간에 수요는 늘어나고 그래서 여행사보다는 항공사가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그다음에 레저 쪽에서 본다라면은 이제 뭐 카지노 쪽 이런 쪽들도 이제 좀씩 좋아질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뭐 면세점은 근데 저는 뭐 그냥 쏘쏘할 것 같아요. 한도 제한은 풀어줬지만 뭐 어차피 세금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세금 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면세점들은 생각보다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 뭐 면세점 임대료도 깎아주고 그죠? 임대료도 깎아주고 따이공들이 화장품도 많이 사가고 오히려 위드 코로나에서 면세점들은 더 수혜를 강하게 보기보다는 오히려 중국에 지금 봉쇄한 거라든지 중국 관련해서 뭔가가 있어야지만 국내 면세점들은 조금 더 수혜를 많이 볼 가능성이 높고요. 뭐 물론 나가면서 사가는 것도 많긴 내국인들이 많이 사가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실질적인 수혜는 항공이랑 뭐 카지노 정도가 그나마 조금 리오프닝에서는 좀 수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전반적으로 리오프닝의 가장 큰 수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엔터주죠. 지금 공연이 엄청나게 하고 오프라인 있잖아요. 공연에 대한 수익 기대. 지난번에 BTS 보니까 뭐 한 번 공연에 한 500억? 이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한 번에? 미국 뭐 500억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 정도 그러면 또 국내 이제 그 아티스트들에 대한 그 팬덤이
상업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굿즈 판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오늘 아까 보니까 그 뭐 스트레이 키즈인가 빌보드 200에서 1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JYP 엔터가 뭐 급등하기도 했거든요. 뭐 요 최근에 뭐 SM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랑 뭐 이제 이래나 저래서 맨날 싸우고 있긴 하지만 더 가격 높여 받으려고 그러고 있긴 하지만 이제 국내 이제 아티스트들이 속속 들어오고 뭐 빅뱅도 돌아오고 뭐 계속 이렇게 돌아오면서 또 이제 다 출격하고 하니까 계속 해외 공연 뭐 일본 그다음에 뭐 중국 뭐 미국 이런 식으로 계속 해외 공연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리오프닝 수요에서 확실히 엔터주들은 원톱이다.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은 그게 뭘까요? 코로나 시대 때는 온라인이었었지만 이제 오프라인이 강화되는 그런 상황, 이런 부분들이 강력하게 좀 돌아오고 그다음에 인플레랑 또 무관하고, 그래서 경기 침체를 우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실적이 계속 상향되니까 요새 엔터주들 레포트 나오는 거 보면은 계속 실적 계속 상향 레포트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1분기 뭐 2분기 계속 좋게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또 그쪽이 안전하니까, 또 저만 해도 제조업체도 안 좋은데 여기 확실히 좋은 쪽으로 기관이라면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쪽이 또 수요가 막 몰리면서 주가도 좀 많이 오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리오프닝에서는 뭐 엔터 콘텐츠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오프라인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엔터주들, 아티스트를 많이 보유한 기업들하고 아까 항공주 뭐 이 정도가 가장 수혜가 아니겠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난 물론 지나봐야 되겠는데 그 여행주 자꾸 말씀하실 때마다 그냥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제 처음에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조금 같은 상품을 조금 마진 덜 먹겠다. 새로 생기는 사업자들이 계속 홈쇼핑이라든가 이런데 싸게 공급하면 어차피 유통업에서 그냥 팔면 다 팔리는 거니까 꼭 하나 투어가 아니더라도 네. 그냥 뭐 이런 패키지 상품이 있다 그러면 가게 될 거잖아요. 네, 네, 현대백화점이 아니 현대 홈쇼핑이 파는 뭐 네, 네. 이러면서 여행 시장이 그냥 급속도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예전처럼 네, 좋아지겠다. 뭔가 좋아진다기보다 경쟁이 금세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진입장벽이 좀 낮지 않나요? 저는 그 말씀하신 대로 진입장이 낮죠. 왜냐하면 누구라도 뭐 하겠다 그러면 하니까. 그러니까 예전 보통 우리 쉽게 생각해서 그 경험만 있으면 그리고 또 많이 그만뒀잖아요. 그 여행 하던 사람들 결국 자기 다시 와서 경험 차려? 살리는 거밖에 없으니까 다시 차려. 쉽게.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생각이 얼핏 드는데 이건 지나봐야지 하는 거고. 근데 저는 뭐 예전처럼 확 돌아가는데 시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하다. 네, 이제 왜냐면 자유롭게 여행 다니기 사실 쉽지 않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여행사들 이렇게 뭐 리오프닝 한다고 해도 이렇게 한정된 곳으로만 이제 뭐 이렇게 면제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자유롭지가 않고, 그 다음에 저는 오히려 이번에 한번 싹 겪고 난 다음에 중소업체들은 좀 뭐랄까 재기하기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오히려 온라인 환경이 강력하고 믿을 만한 그런 쪽들이 확 또 오히려 꽉 잡지 하긴 또 않을까. 자유여행이 또 이제 대세가 돼가고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온라인에서 이렇게 하고 뭐 또 온라인에서 좀 더 경쟁력을 갖추려면, 가격 경쟁력이 있으려면 뭔가 인프라에서 뭔가 자신감이 있고 뭔가 확실한 대기업들이 그런 부분에서 더 노하우가 있을 거잖아요. 같은 값이면은 저기 뭐 이렇게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그 여행사에서 우리 여기 뭐 항공 이렇게 하고 저기 여행 가는데 호텔 뭐 룸 해가지고서 요 정도 빼줘. 그러면 그 호텔에서 아니 됐어, 하나 투어가 다 잡았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룸이 안 생길 수도 있잖아요. 물량을 확 잡는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경쟁력이 있는 그런 큰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조금 더 독과점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여행주라면. 근데 아무튼 여행주는 좀 기대가 됩니다. 어떤 모습이 보일지. 자본 확충 좀 하고 이런 시간들이 조금 필요하긴 해요. 지금 당장은 조금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자,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미중 패권 전쟁, 오히려 맞아요. 여기 반도체를 TSMC와 같은 환경을 네, 만들어주겠다. 아주 맞아요. 강력한 발언을 맞아요. 했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필라델피아 지수도 뭐 나쁘지 않고. 맞아요. 근데 한국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거 맞아요. 왜 그래요? 저 오늘 장 열리기 전에 오늘은 좀 뜨겠지 막 이랬거든요. 근데 안 뜨더라고요. 정말 삼성전자는 이게 좀 시총 상위 1등 종목이다 보니까 외국인이 안 사주면 힘들어요. 기관이 또 안 사주면 힘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3월 말 기관도 실적을 맞춰야 되는데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기관이 100억 가지고서 삼성전자 사서 수익 내기가 쉽겠어요? 조만한 주식 사서 수익 내기가 더 쉽겠어요? 그렇지. 기관도 그 한정된 돈 안에서 뭔가 수익률을 확 보여줘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아웃소싱 준 업체들 같은 경우도 작은 종목 매매하죠.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 단위나 아니면은 뭐 하나 확실한 종목으로 이제 몰려가는 느낌? 이런 부분이고 오히려 요새 좀 LG 에너지 솔루션이 확 올라오고 또 다시 또 오늘 SDI 올라오고 이러듯이 많이 빠진 낙폭과대들 중에서도 본인들이 뭔가 시장 대외 변수 이슈에 좀 확실한 쪽으로 가긴 하는데 삼성전자가 조금 힘든 게 뭐냐 하면은 애플도 올해 조금 휴대폰 조금 적게 만든다고 그러죠. 그리고 올해 휴대폰 업체들마다 올해 물량을 줄인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또 있죠. 그런 상태인데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그 금산분리법 때문에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삼성물산이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진다라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비싼 게 좋겠어요? 싼 게 좋겠어요? 싸면 좋을까요? 그리고 또 요번에 또 세금 낸다고 물량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삼성 그렇지, SDS, 블록기를. 네, 삼성 SDS도 뭐 순식간에 막 급락하듯이 그런 부분들, 그래서 세금 관계 이런 부분들과 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 그룹 내의 그런 뭐랄까 금산분리법 그거에 맞추는 그런 대응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도 지금 좀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시총 상위 종목이고 외국인들이 일단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삼성전자 자체로만 보면 저는 오늘 아침에 뉴스 보고 야 이건 비코제인데 그랬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펀더멘탈 관련해서는 이건 중장기적으로도 되게 좋은 호재 아니에요? 그거가 뭐 뉴스 봐서 이건 대박이다 이랬거든요. 왜냐면 거기 보면은 세액 공제를 6%에서 반도체 대형주들은 6%, 대기업들은 6%에서 20%까지 늘려준다는 거예요. 와, 그럼 수익이 그만큼 이익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니까요. 저는 오늘 급등할 줄 알았어요. 근데 왜 반응이 없는 거예요? 내일 하려나? 진짜 나서 이거 뭐지?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완전 호재잖아요, 진짜로. 그렇죠. 호재. 나라에서 밀어주겠다는데 세액공제도 그렇게 늘려주겠다는데 그럼 그게 바로 다 이익이잖아요. 그러다 환율도 10원씩이나 떨어졌단 말이에요. 나쁘지 않았는데 외국인들이. 그리고 삼성전자 미국에서도 막 그러잖아요. 우리도 니네 나라 반도체 회사들처럼 니네 나라 투자하는 거니까 똑같이 대우를 해줘 막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삼성전자도. 그렇다시피 그리고 지금 반도체 전쟁이나 마찬가지예요. 각 나라들마다 예전에는 세계화였었잖아요. 세계화. 지금은 탈세계화. 당해 보니 이게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분산해 놓는 게 좋지가 않은 것 같지. 뭔가 사고가 나면 어디서 스톱이 된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일단 우리나라 안에 뭐가 있어야지, 밸류체인이 있어야지 내가 안심이 되더라. 예전에는 뭐 싼 데다가 공장 짓고 뭐 이러고 막 해서 거기도 하고 막 현지화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했었는데 이게 지나가 보니까 이게 아닌 거라. 사건 사고가 나고 코로나 터지고 이러다 보니까 내 주변에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 거지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다 미국으로 불러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도 국내의 업체들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더 투자하고 삼성전자를 좋게 해주면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 밑에 단에 있는 소재, 부품, 재료업체들이 더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더 수혜를 많이 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쪽들을 더 시장에서 공략을 했고 최근에 그런 섹터주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시장도 아는 거지. 이거보다는 이게 더 수익률 내기가 쉽고 이게 더 수혜가 크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유럽에서 서브프라임 터지고 아니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터지고 유럽 사태 나고 이랬을 때는 이게 너 하나 죽으면 나도 같이 죽어. 이러니까 그냥 다 연합해서 살려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웬만큼 살판 되니까 이제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못 치면서 나 혼자 잘 살아봐야 됐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힘들었었는데 또 러시아 사건 터지고 보니까 이거 아니네? 우리도 뭉쳐야 되겠다. 이런 느낌들인 거잖아요.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미를 지금 파종해야 되는데 절반밖에 못한 줄. 전 세계적으로 제가 아까 기사 보니까 이거 진짜 먹거리 전쟁 난리 난다 막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절대 곡창지대에서 50%밖에 안 나온다고 하니 이제 큰일 난 거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쌀 많던데 이제 그거 막 쌀 퍼주거나 수출하지 말고 그걸로 쌀라면 뭐 쌀국수, 쌀빵 이런 걸로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이제 수출 안 하려고 그래요, 다들. 그런 것들을 오히려 국내에서 자꾸 기업들이 쟁이려고 하는 거죠. 오히려 재고를 더 쌓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계속 이뤄지니까. 식량 경쟁이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재고를 쌓으려는 노력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에코 버블이 오는 거예요. 자꾸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쌓아두려고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렇게 따지면은
진짜 뭔가 좀 생산해내는 생산적인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효과적이긴 한데 국내는 그런 기업들이 별로 많지 그러니까 않다라는 우리 점. 며칠 전에 그 종묘 회사 아시아 종묘 우리 방송 잠깐 했었는데, 아, 씨앗. 네. 예, 뭐 이제 에너지 전쟁 이런 게 시작이 되면은 이런 종묘 회사들이 괜찮지 않겠냐라는 그럴 수도 있죠. 기대감. 그러나 현실은 아, 많이 빠졌어요? 그때 예 하여튼 그래서 종목 상담 했었던 거니까 사실 어젠가 그젠가 그렇구나. 옛날에 어제. 종묘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로열티가 장난이 아니에요. 가격이. 그렇지. 꽃 같은 것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그걸 그렇게 잘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보니까. 그리고 이게 되게 진입 장벽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개발하는 데까지가 맞아요, 엄청난 맞아요. 시간이 걸리고. 맞아요.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